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CPI와 2020년 10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리뷰, 주택 매매 수도권 하락폭 확대, 매매 전망 지수 크게 하락, 주택 거래량 최근 5년 월 평균 거래량의 절반 이하 수준, 미국 주택 가격 3년 만에 하락세 전환.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단어죠. 주택 매매 수도권 하락폭 확대, 매매 전망 지수 크게 하락, 주택 거래량 최근 5년 월평균 거래량의 절반 이하. 지금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 더 커질 듯. 내년 초에는 5%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금 미국 금리가 3.25%입니다. 이 지금 데이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죠. CPI가 7월 달에 9.1%, 9.1%로 최고를 찍고 현재 8.5, 8.3, 8.2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높은 8대다. 미국의 목표는 2%대입니다. 물가. 그러면은 8.2에서 2% 언더까지 떨어지려면 아직도 6.2%가 떨어져야 되는데 좀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12월 달에도 빅 스텝을 해서 3.25에 7.5 해서 0.75 해서 4.0에 또 0.5를 더해서 4.5까지 연말에는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가를 2% 언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내년에 5%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의 역사적인 금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25인데 그쵸? 3.25인데 이 기울기가 무섭습니다. 연말까지 4.5까지 갈 것 같은데요. 내년 초까지 5.0까지도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얘기가 그리프가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과거 어느 때를 보더라도 미국 금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가 무서운 겁니다. 기울기가. 그렇죠? 이때는 석유 파동 있을 때죠. 석유 파동 있을 때 그때 빼고는 그때 빼고는 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보면 이제 향후는 지금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지만 저금리로 갔고 이제 앞으로는 뭐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고금리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역대 기울기가 최고다. 이 정도 파악하고 금융위기 때보다는 훨씬 강한 위기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미국의 주요 지표를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지금 3.25고 4Q에는 0.75, 0.5에서 4.5까지 가고 내년에 4.75까지 갈 거다. 그런데 이것도 안정이 됐을 때 물가 상승률이 안정이 됐을 때 4.75지 안 잡힌다 하면 미국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뭐 더 위험한 그런 처지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더 강해져서 금리가 더 올라갈 좀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 정도 금리를 올리면 4.75까지 올리면 내년 올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7.8, 내년 1Q가 6.3, 2Q가 5.4, 3Q 9월달에 4, 그리고 내년 연말이 돼야지 1.9, 이 언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이상적일 때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위험해진다거나 또는 코로나가 제3의 유행이 또 한다든가 그런 돌발 변수, 그쵸? 발생하게 되면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9월, 10월 부동산 동향을 좀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서머리를 하면 주택 가격은 수도권 하락폭이 확대, 주택 매매 전망 지수 크게 하락하고 있다. 9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마이너스 0.16은 2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며 주택 매매 전망 지수 68.7은 2013년 조사 시장 이후 최저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전국 확대되는 가운데 비아파트의 수요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최근 5년 월 평균 거래량 8.2만 회의 절반밖에 못 미친 수준.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약 3.6만 호. 수도권 마이너스 57.2%, 비수도권 마이너스 38%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3.3만 호는 전체적으로는 적은 수준이지만 대구와 경북의 전국 미분양의 46%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2개월 연속 3대1, 비수도권 청약 시장 크게 위축하고 있다. 그리고 9월 분양 물량은 최근 1년 월 평균 분양 물량 대비 42.7% 감소한 약 1.9만 호. 그리고 금융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저성장, 대출을 안 받고 있는 거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데이터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하락폭 확대, 매매 전망지수 크게 하락, 전국적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매매 전망지수 역대 최저치, 9월 전국 매매 가격, 주택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16%는 2개월 연속 하락 지역 증가하면서 하락폭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기타 지방도 하락으로 전환. 주택 매매 전망 지수 68.7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70을 하회했다. 그쵸? 그래서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노란색 전국도 마이너스, 수도권 실선도 마이너스, 5개 광역시 점선도 마이너스, 기타 지방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았었죠. 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지역별 주택 매매 전망 지수 100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강한 거, 100보다 낮으면 매도세가 강해서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죠. 지금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할 거 없이 다 80 아래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가격이 하락할 것이며 현재도 매도자만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 서둘러서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상승 지역도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 서울 경기 지역 하락폭 확대, 대도시 중 지난달 유일하게 매매 가격이 상승하였던 광주, 전라도 지방이죠. 광주도 이제 하락.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락. 다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하락세가 지속되던 대구, 대전, 세종의 하락폭은 다소 완화.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할 거 없이 9월 달에 다 마이너스 0이죠. 0 아래로 다 갔습니다. 그나마 광주가 8월 달에 플러스였는데 광주마저도 마이너스로 간 거죠. 기타 지방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지금 강원 정도만 지금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전북 정도만 플러스 나타내고 있고 제주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다.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매수자의 씨가 말랐습니다.
가격 하락세 지속되면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나왔던 수도권에 비해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이 큰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했죠. 그래서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비수도권 전부 다 0 아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서울은 변동 없고 경기에서는 주변에 있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조정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있고 앞으로 뭐 GTX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최저점 포인트를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적어도 한 3년 정도 계속 분석을 하면서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연수구, 남동구, 서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됐습니다. 5개 광역시 기존 규제지역 모두 조정지역 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세종도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타 지방은 기존 규제지역 모두 조정지역 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해제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은 앞으로 당분간이라 하면은 꽤 긴 시간 상승의 여력이 없다. 안정화될 거다. 이런 시그널이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잘 할 수 있게 그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금, 부담금 좀 줄여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하는 조건을 다 지금 3배 이상 개선되는 방향으로 다 바꿨죠. 그래서 부과율은 그대로 있지만 이 한도를 더 높여가지고 실제 재건축 분담금 부과 금액별 단지수 변화를 보면 현행에는 이렇게 많지만 앞으로는 면제되는 게 38%, 그리고 1,000만원 이하가 24%, 그리고 1억 원 이상은 5%밖에 안 된다. 굉장히 지금 재건축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전세 시장도 크게 위축하고 있으나 비아파트의 수요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전세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격 하락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대전, 세종은 연초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지역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그러면 여기가 0인데 이제 기타 지방만 빼고 전부 다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가 다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9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매매 가격이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광주, 울산도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광주 다 하락이죠. 울산 플러스였는데 울산도 이제 마이너스로 하락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의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전세도 하락, 매매도 하락.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현금 따박따박 지금 예적금으로 모았던 분들한테 이제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높은 아파트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수요는 증가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전만 지수도 75.6은 대부분 지역에서 급격히 하락됐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전만 지수가 100 아래면 전세 매물이 많은 것이죠.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모두 다 8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많다. 그렇죠? 그 중에서 아파트는 이렇게 하락폭이 크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 가격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지금 다 전세도 오히려 좀 가격이 저렴한 연립주택은 1.65, 아파트가 3.45,
동일한 평수에.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네, 연립으로 좀 몰리는 거죠. 가격이 싸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 거래량 최근 5년 평균 월 평균 거래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예, 거래가 이렇게 2020년부터 지금 22년까지 보면 네, 주택 매매 거래량 이건 아파트랑 예, 연립, 단독 다 합친 것입니다. 예, 최고의 때는 네, 20년 후반, 그죠? 20년 후반 때는 거의 한 14만 건까지 갔었는데, 그죠? 지금은 약 한 3만 5천 건으로 쭉 줄었죠. 예. 비수도권, 뭐 수도권 할 거 없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8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5,531호로 5년 월 평균 8.2만 호 대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직전 1년 평균 대비 41% 감소했으며 수도권 마이너스 57%에서 비수도권 마이너스 38% 대비 크게 감소를 했다. 그래서 주택 거래량도 거의 지금 반토막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감률을 보면 뭐 전국적으로 다 대구부터 경북, 전남, 충북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54%까지 지금 급강하고 있죠. 여기가 영선이죠. 이럴 때는 절대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느긋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한 2, 3년 지켜보고 매수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나 일부 지역은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절대값은 작지만 이 트렌드가 아주 무섭습니다. 8월 미분양 아파트는 32,700호, 전월비 1,438호가 지금 증가했죠. 보면은 미분양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 그때가 16만 호였는데 지금 미분양이 보면은 32,770, 32,722호죠. 여기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요게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죠. 이거는 준공후 미분양이고 실제 지금 32,000은 여기죠. 여기 그죠? 수도권 비수도권 다 합쳐서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보면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지금 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부동산 하락기 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도. 하지만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금리도 높아지고 긴축 경영을 하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추세, 이 추세, 중공업 미분양도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 추세가 아주 시간이 갈수록 좀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지금 무주택자인 분들 좀 느긋하게 이제 자기 일 충실하게 하면서 저랑 같이 매수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2개월 연속 3대1 비수도권 청약시장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 보면은 분양 물량은 소폭 증가, 청약 경쟁률은 3대1까지 하락. 그렇게 되고 있죠. 비수도권이랑 수도권 보면은 분양 물량 추이입니다. 분양 물량이 비수도권도 요 회색 부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수도권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양은 지금 증가하고 있고 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도 증가, 분양 물량도 증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빅데이터를 작년 9월달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유튜버들이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호도해서 영끌하게 만들고 참 영끌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또 있으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8월 입주 물량 3.4만 호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금 입주 물량은 직전 1년 평균 대비해서 29.9% 증가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오히려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전 1년이면은 이때죠. 이때는 분양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이 작은데 지금 보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지금 많습니다. 지역별 입주 물량 증가율을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기권,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많은 거 43,000호. 이것은 서울 지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이 대체적으로 입주 물량에 있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지만 서울은 입주 물량이 그래도 한 4,000세대, 5,000세대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권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 주면 어느 정도 해지가 됩니다. 토지 쪽은 넘어가고요. 금융 쪽, 대출 쪽이죠. 대출도 보면 지금 하반기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9, 10, 11월, 특히 9월, 10월이 하반기 이사철인데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지금 계속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고 금리가 낮을 때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쌓입니다. 쌓이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특히 금리가 높아지면서 긴축이 들어가니까 이제 대출이 안 되죠. 그러면서 주담 순액 증가율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도 똑같아요. 전세도 계속 금리가 싸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줄 때는 이렇게 전세가 증가하다가 이제 올 초부터 이렇게 정지가 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월순 증가액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안 하고 있으니 매매랑 전세 다 대출이 없이 지금 어떻게든 이 시국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돈이 없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같은 개념에서 좀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 대출금리 2019년 전 고점에 도달했다.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신규 금리가 4.3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 금리가 이제 3%까지 갔죠. 주택담보대출 원래 있던 잔액도 점선이죠. 3.27%까지 가고 코픽스, 코픽스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연체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이제 유지하다가 아마 3%가 넘어서서 3.5%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경매로 아파트라든지 상가 같은 거 꼬마 건물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현금 모아두시고 공부를 해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좋은 일생일대 기회를 한번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오피스텔 부분도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미국인데요. 미국의 지금 주택가격 현황입니다. 이는 미국입니다. 높은 주택가격 부담과 금리 인상 여파로 매수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국이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매수 심리는 빠르게 위축. 주택가격은 3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 7월 S&P 주택가격 지수는 316.28로 전월 대비 0.8% 하락. 하락폭은 2012년 이후 최고치다. 미국도 이제
하락폭이 최고치라는 겁니다. 기존 주택 매매량은 480만 채로 전월 대비 0.4% 감소, 7개월 연속 하락. 신규 주택은 69만 채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2019년 수준이다. 그래서 미국 S&P 주택가격지수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꺾이는 거 보이시죠?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기존 및 신규 주택 판매량 가격이 가격이 아니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미국도. 미국도 보면은 거의 이제 뭐 반토막이 났죠.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랑 주택 거래, 주택 가격. 미국은 이제 단독도 많죠. 하락할 거다. 이걸 나타내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공황 이후 최고 하락폭을 경고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는 내년 말까지 미국 주택가격 7% 하락, 피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주택 거래량 30% 이상 감소 시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5% 엄청 큰 거죠. 3%까지 감안하면 막 30%, 4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MBA 모기지 신청 지수 추이. 그러니까 모기지를 대출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M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그렇죠?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초록색이 금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대출 신청을 안 한다. NAHB 지수 및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그렇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주택 시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주황색이 주택 시장 지수.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여파로 홍콩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확대되고 있다. 보면은 홍콩 같은 경우도 22년 8월까지 부동산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38% 감소,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7월 홍콩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5% 하락한 가운데 주택 판매량은 올해 월 평균 4천여 건 그치며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고 변동률도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 그렇죠? 그리고 홍콩 주택 판매량을 보면은 주택 판매량이 이 회색인데 판매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판매량 중간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판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최근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콩의 금리가 이렇게 완전히 수직이죠. 우리나라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홍콩 모기지 잔액 및 연체율, 연체율도 검은색 연체율도 증가되고 있고 모기지 대출 잔액도 계속 증가되고 있죠. 한편 글로벌 부동산 전문 회사들은 향후 홍콩 주택 가격의 큰 폭 하락을 전망한다. JLL은 30%까지, 골드만삭스도 20%까지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홍콩, 대한민국, 중국 난리도 아닙니다. 참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제가 봐도. 자, 매진말입니다. 마음 씀씀이. 돈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면 좋습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면 나쁜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립입니다. 다만 그 돈을 쓰는 사람에 달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립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남을 돕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남을 해치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 씀씀이에 달렸습니다. 삶에 지친 그대에게 어느 날 문득 곁에 아무도 없다는 허무가 찾아오면 고개 들어 하늘을 봐요. 혼자일 것 같은 파란 하늘도 도란도란 얘기하는 구름과 함께 하잖아요. 지치고 지쳐 주저앉고 싶으면 길가에 들풀을 봐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초록빛 싹을 틔우려고 안간 힘을 쓰잖아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포기하고 싶으면 어두운 밤바다 건너 희미하게 반짝이는 등대를 봐요. 다시 시작할 꿈을 꾸잖아요. 그리움에 눈물 뚝뚝 떨어지면 마지막이 사랑 노래 불러요. 반짝이는 눈빛 나누던 소중한 추억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내가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내 주변을 좀 둘러보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밝은 미래를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